자, 이번에는 매입 유형 코드를 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112페이지에 보면 매입 유형 코드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보시면 부가세 유형의 이쪽 파트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1번부터 62번까지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항목들을 위주로 51번은 이쪽에서 했죠.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 경우, 그죠? 그랬을 때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입이 이쪽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유형이 영세율로 매입을 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입을 했는데 수출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수출업자 입장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그럴 때 52번 원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250만 원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이 영세율 매입한 거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매입으로 오겠죠. 매입으로. 일반 매입으로. 그러면 일반 매입에 그 250만 원이 섞여 있습니다. 세액은 변동이 없죠. 세액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반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매입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영세율 그 계산서, 면세 계산서로 이거는 재화 영역을 공급받았는데 재화 영역을 공급을 받으면서 면세 대상을 받았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계산서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화환을 구입했다.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면세로 입력을 하면서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이 유형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금계산서 상의 그 세금계산서의 형태를 보고 유형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매입 중에서 불공제되는 거냐 아니냐 이거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면세 화환을 받은 거, 구입을 한 거 이것도 역시 이 신고서 앞면에 나오지 않고 과세표준 명세서에 매출 계산서 발급한 것처럼 계산서 매입한 것도 이쪽에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어떤 그 유형을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신고서와 유형 코드의 연관 관계들을 하나씩 입력을 해보면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불공이다. 매입세액 거래 징수를 10%만큼 공제를 받았는데 불공제되는 항목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접대비다. 가장 흔한 게 접대비다.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긴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10만 원,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다.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불공제되는 사유가 어떤 거냐? 기본 세팅이 2번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였어요? 접대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입세액 불공제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빠지는 그런 식으로 신고서가 작성이 된다. 기본적으로 거래 징수를 당했잖아요. 8만 원만큼, 그죠?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그 거래 징수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공제되는 게 얼마니 이렇게 서식을 작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고 80만 원만큼 다시 불공제하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입 거래징수 10%만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다 공제받는 게 원칙이에요. 공제받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불공제하는 사유들이 법문상으로는 7개 정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공, 그 다음에 수입.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그 세관장을 통해서 원재료가 수입이 된다든지 뭐 통관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과표에 의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55번으로 원재료, 원료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90만 원짜리 원료를 수입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가 무슨 세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수입한 거에 대해서 뭐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가세만큼만 회계 처리를 하죠, 그죠?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입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원가가 아니죠. 제대로 된 원가는 실제 지급한 수입 원가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세금 계산서 상에서는 부가세만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입한 거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입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금전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금전 등록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카과라고 57번으로 입력되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로 거래징수 그 어떤 지출 증빙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57번으로 입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식대를 카드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10만 원, 11만 원어치 먹었다. 뭐 그러면 카드 거래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용카드사 뭐 입력을 하고요, 등록을 하고 카드 어디다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고서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겠어요? 이 그 기타 공제, 그 밖에 매입세 공제로 신용카드 합계표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가세 유형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서에 반영이 쫙쫙 된다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카드 면세 구입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현금 과세 뭐 예를 들어서 61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그런 상황이다. 현과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과세분이다. 매출분에서 이제 현과 이거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거죠, 그죠? 우리 매출 측면에서 그거하고 대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보면 유형 코드하고 신고서와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꺼번에 제가 전표 입력을 그냥 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매출 유형 같은 경우 신고서상의 과세 11번은 이쪽으로 표현됐고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뭐 이쪽, 그 다음에 건별 매출한 거 이쪽으로 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5번으로 왔습니다. 직수출한 거다라고 하면 6번으로 왔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거래징수 당한 거는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이제 고정자산 매입분 같은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인데 뭘로?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 이쪽으로 끌어와집니다.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계산서 발급 명세서 있죠. 이거는 뭐예요? 그 과표 명세서, 과세표준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그 매입과 관련된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매입이죠, 매입, 그죠? 이런 것들 그 114페이지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매출과 매입에 대한 매출 매입 전표들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4페이지에 그 부속 서류까지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 매출과 관련된 부속 서류, 뭐 매출 세금계산서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다음에 뭐 현금 매출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부속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수령 그 오른쪽에 있겠죠. 매입과 관련해서, 그죠? 신용카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분계를 하잖아요. 지금 이 밑에는 분계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 분계를 분계하고 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